오전에 사실 이제 어디 뭐 이제 아이비 대상 뭐 이제 심사위원장을 참석했다가 뭐 얘기하고 좀 왔는데 공통된 얘기가 그거죠. 사업 힘들어. 그래서 이거 아까 여기가 어떻게 앉아 계신가 했더니 여기가 이제 이따 발표하실 분들이고 또 오신 것 같은데 아마 또 뭐 관계된 분들도 많이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성장 단계를 보게 되면 이제 좀 뒷단에서 뭐 또 각각 그 단계별로 고민이 많이 있지만 아마 좀 이렇게 초기 뭐 시리즈 A 정 그런 기업들이 많이 관계된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가요? 끄떡끄떡 끄떡끄떡. 네, 제가 이제 뭐 핀테크 뭐 이런 쪽에 좀 뭐 전문가로 계신데 그렇다기보다는 핀텍 지원센터라고 지금 공덕동에 하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처음에 초대 뭐 지금 그래봐야 지금 뭐 2대지만 저 이사장 센터장 이사장이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한 6년 8개월 거기 이제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셋업하고 뭐 직원들 뽑고 뭐 금융이랑 같이 일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 뭐 실제로 사업하는 분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핀텍은 그야말로 이제 핀텍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돼 있으니까 디지털 금융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섹터라는 게 사실 이제 좀 구분이 안 되고 뭐 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라는 게 있었고 무슨 뭐 산자분이 무슨 뭐 과기분이다 부처에서 거기 산하에 이 산업들이 관리 감독되는 뭐 이런 대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썩 맞지 않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핀텍은 테크가 들어왔지만 금융이 소속.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은 그런 거만 우리 김경 대표님 아까 많이 줬지만 결국 이제 뭐 특히 초기 쪽에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래는 뭐 우리 CEO, CTO, CMO, CFO 다 얘기하지만 뭐 기술 있고 다 이렇게 사업 모델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회사 차리게 한 거다 팀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은 뭐 고민은 많이 됐지만 내가 알고 내가 한다. 근데 파이낸스 쪽은 야 이거는 글쎄 내가 좀 내 전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특히 또 뭐 이렇게 벤처처럼 어떤 자체 어떤 신용 크레딧이 이렇게 약한 그런 쪽은 자금 또 툴이 없잖아요. 에퀴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더 이 파이낸싱이 중요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거 뭐 특히 지금처럼 막 뭐 금리 올라가고 유동성 막 축소되고 이러면 더 힘들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 얘기 주셨기 때문에 그거 좀 빼고 글쎄 뭐 어떤 게 핀텍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제가 거기 센터장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꽤 글쎄 여기 계신 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양적으로는 좀 커졌어요. 그래서 핀텍 산업협회라고 있어요. 뭐 블록체인 쪽은 약간 협회가 하도 많아갖고 5, 60개 되는데 핀텍은 사실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여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파 역할도 했긴 했는데 협회가 하나 있고 그 협회 이제 회원 수가 계속 늘어가지고 여기 회원들 갖다 하셨어요? 그 이제 한 500여 개, 600개까지 돼요. 그러니까 협회 등록만 그런 거니까 사실 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늘었고 핀텍 쪽만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그쪽 협의회 핀텍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 가상자산, 가상화폐, 가상자산 요새 뭐 디지털 자산에 다 포함돼 있지만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디 있어? 디지털 자산 뭐 이렇게 돼서 1.3%, 500여 개에 1.4%면 한 5, 6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뭘까 생각해보면 원화거래소라는 게 딱 느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원화거래소 지금 5개, 6개요. 5개인가? 5개 아직까지 5개죠. 5개가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고 뭐 이제 뭐 여기 각각 그 수익 모델들이 다 틀리시겠지만 크게는 이제 뱅킹하고 뭐 캐피털 마켓 쪽하고 인슈런스에서 인슈어테크 이렇게 있지만 이네블러 우리나라에서는 테크핀이라고 그러죠. 그때 테크핀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글로벌리는 사실 이제 핀테크 이네블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 애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난 더 와닿는다. 그죠? 테크에 좀 더 포커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조금 넓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범위가 좀 넓고 뭐 보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그런 관점되는 것들 다 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쪽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확장성은 테크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파이낸셜 에어리어, 그러니까 핀텍이지만 테크놀로지 들어왔지
있지만 사실은 파이낸셜 에어리어 차원에서 이제 뱅킹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 내갖고 이렇게 활용하거나 조그마한 기술로 이렇게 만들거나 또는 뭐 캐피털 마켓 쪽도 마찬가지고 인슈런스 쪽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애들이랑 얘기해 갖고 이렇게 연락하면 결국 이제 테크 쪽에 좀 더 뭔가 그 벽돌 하나 갖다 집어넣었을 때 세계 시장이 확 열리고 불이 다 켜지는 그런 기술 같은 거 없어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다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나중에 이런 벤처성 핀텍도 사실은 특히 초기는 이제 벤처니까 벤처의 가장 그 강점이 뭘까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할 때 엑셀러레이터나 뭐 엔젤 인베스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할 때 보는 게 뭐예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리턴이 얼마큼 하이하냐. 리턴이 하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매출이랑 관점에서부터 또 수익 관점에서 보면 이건 확장성이거든. 확장성, 시장 확장성. 시장 확장성이 얼마큼이 되냐 하는 거예요. 시장 확장성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뭘까요? 어떤 하나라는 어떤 각각의 메인 수익 모델이 있으면 시장을 키우는 거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거. 또 하나는 국내 쪽에서 만약 한다 하면 뭘까요? 인트라 인더스트리. 내가 지금 어떤 한 섹터에 뭐 그 좀 금융이지만 테크하고 연결된 거니까 또 디지털하고 연결된 거니까 굉장히 다른 산업하고 융합해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수익 모델들이 있는데 일테면 무슨 뭐 전기차로 해서 하더라도 결제가 들어가면 핀텍 쪽에 들어가서 할 수 있거든요. 다 있는데 얼마큼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사실은 접점이 있어갖고 융합돼서 이렇게 그쪽에서 수익을 뽀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사실 확장성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테크 쪽에서 확장성이 더 많이 나. 그래서 이제 테크핀 중요하고. 근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같은 말 쓰고 하는 거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확장하면 제일 좋은데 아까 부처가 이렇게 칸막이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인트라 인더스트리가 어려워요. 응? 여기 아마 인슈어테크도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그 하다가 지금 우리 헬스 쪽이랑 붙이면 엄청난 사실은 포텐셜이 있는데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한 손엔 건강, 한 손엔 돈이니까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데 지금 아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슈어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풀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서 확장성은 뭐 자체 내 산업에서 막 마켓을 갖다가 높이는 것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고글로 한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말이 좀 타고 했는데 이렇게 지난 한 이게 뭐 그 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센터 맡은 게 2010 모태번 사장하다가 나와서 이제 2015년 제가 3월달에 이제 금융위 그때 뭐 요청 받아갖고 그때 했는데 그 당시 지금 이제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많이 커져서 꽤 많이 커졌어요. 작년도 이렇게 뭐 분석한 거 보니까 뭐 이제 그때 다른데 서울시가 어떤 금융의 어떤 그런 그 도시별 그 글로벌 지수로 하게 되면 4위까지 올라갔죠. 핀텍 쪽에서는 전체에서는 뭐 10위인데 뭐 그때 들쑥날쑥하긴 해요. 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핀텍 쪽이 부정적이었던 어떤 그런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원래 전통적인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연구를 갖다 진행하는 금융연구원에서도 할 수 없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유튜브를 안 나가죠. 할 수 없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야 그 아날로그식의 어떤 그런 우리가 금융 허브 이걸 갖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홍콩, 싱가포르 특히 싱가포르가 다 치고 나가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연구 자료에서 냈어요. 제안을 했어. 뭐라고 냈어요? 핀텍 쪽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걸 제안한다. 디지털 금융 허브로.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좀 퉁퉁퉁퉁 얘기 드린 거지만 그런 핀텍 아시아 허브 또는 디지털 금융의 아시아 허브를 한국이 또는 서울이 또는 뭐 서울과 부산의 어떤 그런 디지털 연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 뛰어넘어서 서비스 허브를 했으면 좋겠어. 왜요? 아마 저는 제가 맞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봐. 왜냐하면 금융이 사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융합되잖아, 그죠? 네? 금융 다 융합돼야 안 돼요. 다 융합되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일 때는 사실은 금융이라는 게 뭐 있지만 지금은 마이데이터 통해서 이제 동의하면 데이터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발 달려갖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산업하고 데이터와 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AI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접경을 다 없애갖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한국 거기 강하잖아. 사실 그것만 되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홍콩,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야, 도시국가. 도시국가니까 사실은 걔네들은 금융은 뭐 탑을 할지 몰라도 다른 어떤 그런 서비스는 예컨대 아까 우리 의료를 얘기했고 뭐 교육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하는 거 빼놓고 다 사실 서비스거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저 게임 뭐 이런 문화 뭐 한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걔네도 결합할 수 있어요? 결합 못 해요, 사실은. 그 사이즈에서 뭘 결합을 해? 한국은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 치고 나가야 돼. 그러면 저는 뭐 싱가포르, 홍콩 못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무슨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한국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다. 아주 원천 기술 쪽으로 지금 반도체도 깔딱깔딱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한 두 개 정도는 쥐어야 되고, 한국이 정말 낙오되지 않고 선진국 레벨 상당히 더 올라가려면 그건 쥐어야 되고, 서비스 쪽을 사실은 통폐합해 갖고 디지털로 통폐합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허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 전 세계 지역적으로 볼 때 가장 앞으로도 향후 10년 이상 성장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뭐 좀 뭐랄까나 역동적인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아시아잖아. 예? 그것도 순서야. 동북아 보시면 그다음에 어디야? 동남아, 그다음에 서남아,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가고 있는 거야. 동의 안 해요? 동의하셔야 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그쪽이 성장이 가장 빠르니까 당연히 성장이 빠르면 일단 소득이 높아지고 이동성이 높아지면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중국이 이미 보여줬지만 뭐예요? 점프했지. 퀀텀 점프라고 표현해도, 그죠? 전화를 띄워놓고 이걸로 그냥 전화 대행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카드를 띄워놓고 그냥 이걸로 다 카드로 다 간편 결제도 해버렸잖아요. 지금 아시아 특히 동남아가 그렇게 다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스톱했지만 다시 진행이 될 거거든요. 모바일 시장으로 가는 거야. 한국이 거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그죠? IT 디지털 쪽에 분명히 글로벌리 우리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있잖아요. 랩테이션이 있고, 그죠? 걔네들 굉장히 강하고 우리 그쪽에 수출도 많이 하고. 좀 얘기가 딴쪽 같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정책은 바보 아닌 다음이야 대통령이야 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그 준비를 갖다 사실 좀 크게 보면서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부처 간에 그 인트라 인더스트리 잘 안 되고 고글로벌도 금융이나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글로벌化안 돼 있어요. 금융 다 이때까지 도메스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미국이 한번 주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 쫓아가야 했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 중기부 산하에 그런 뭐 저 벤처 캐피털 돼 있느냐? 거기도 안 돼 있어. 제가 모태원 사장 갔다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했는데 그때도 제발 좀 글로벌화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좀 뭐 저 VC 심사 뭐 위원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다 됐어. 중기부 국장이라 얘기해 보면. 근데 저 여전히 안 된 게 하나 있다 해서 제가 사회보면서 뭐예요? 글로벌화시즌이 안 됐어. 안타깝게 안 됐어. 그러니까 아마 그 돈 정부가 너무 예산 갖다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양적으로 이제 많이 그런 변화가 생겼고, 뭐 매출도 좀 점프를 막 했죠. 근데 2020년 작년은 아닌 것 같아. 숫자는 없는데 작년은 아니고 나가려고 이렇게 정부 차원의 정책 차원으로 이렇게 돕는거나 그런 인프라는 사실 잘 안 깔려졌어요. 응? 안 깔렸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려면 사실은 아웃바운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바운드도 해야 되거든. 근데 인바운드 잘 안 하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나가려고 막 그냥 개별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거야. 그건 신통방통하지. 이제 이런 뭐 요새는 가상화폐, 가상자산보다 디지털 자산만을 많이 쓰는데 NFT하고 뭐 조각 투자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근데 뭐 이것도 지금 이미 이제 핀테크 협회 내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뭐예요? 그 금융위가 아직 디테일은 발표는 안 했는데 뭘 했죠? 토큰증권 하겠다고 발표했죠. 김지현 위원장이. 제가 이제 또 거기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디테일한 건 그때 다 같이 심사하고 봤지만 발표는 아직 안 했어. 발표는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제가 얘기는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앞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잘 나가다가 결국 첫 번째 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만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줄잖아. 유동성이 줄면 그냥 그건 쥐약이죠. 특히 어떤 게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익 모델이 취약한 거, BEP를 못 맞추는 데일수록 쥐약이야. 그러니까 먼 미래 수익이 많고 지금 당장은 별 볼일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벤처가 다 그런 거 아니야.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더 그렇고, 그죠? 아마존은 16년 동안 적자였잖아요. 플랫폼 기업은 다 그래.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쪽 핀텍 쪽도 사실 플랫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수익 모델 당장 돈 벌어들이는 게 없으면 다 그런데 걸리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먼 미래는 금리로 할인하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1.01에 10승으로 할인한다. 10년부터 이익이 난다 그러면 1.01에 10승으로 할인하는 그 주가, 현재 주가의 옵티멀한 프라이스가 1.10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토막이야. 그죠? 1.1에 10승을 해보세요. 40%까지 그냥 디스카운트 될 거야. 그거는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또는 내고할 때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공포감이 아니고 뭐예요? 산수예요, 산수.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포감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지금 비상장애기 때문에 딜이 안 되고 그냥 어프로치미트리 그냥 머릿속에서만 한 4분의 1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풀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센터 얘기를 좀 이제 그 센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금융위 산하에서 보시면 그 핀텍 지원 센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기 쪽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또 얻고 이렇게 하시려면 거기가 제일 좋아요. 예. 갖고 가서 상담하고 그러면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테스트 베드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혁신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지정 대리라는 게 있고 위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탁 테스트는 금융기관 회사들이 하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지. 그건 뭐예요? 라이선스는 여전히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거고 지정 대리는 뭐예요? 아예 라이선스 줘버리는 옮겨주는 거예요. 뭐 해외에서 무슨 바스니먼스 막 이런 것도 이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처럼 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나 혁신수가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잘 되고 있다가 작년 보면은 작년 상반기 하나도 없었어. 제가 보니까 상반기 제가 위원도 하고 있어갖고 하나도 없었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다 금융회사들만 하는 그런 그 신탁 서비스고 근데 좀 막판에 조금 늘은긴 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야 이거 규제 없다면 내가 이거 좀 새로운 거 수익 모델 할 수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그거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도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이 조그만 벤처들은 사실은 수익 모델 하나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잖아요. 금융회사 같으면 크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규제 저 규제 저 규제 여러 것들이 열려 있는데 그걸 뭘 조금 바꾸나 예컨대 무슨 그 결합을 하면 예컨대 이거 요게 없다면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단일한 수익 모델은 그게 어려운 거야. 한 번만 돌아가면.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게 핵심인데 업체분들이 아무래도 이 루트를 잘 모르세요. 그러겠지 뭐 그죠? 이게 막 개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정확히 모르세요. 그 센터에다가 예컨대 뭐 이거 좀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면 그게 이제 금융위원회의 혁신과로 가요. 핀텍 혁신과로 가고 혁신과에서 수익 모델을 보고 나서 수익 모델에 적합한 각 과로 보내. 그 각 과라고 할 때 그건 2개. 하나는 금융위로 가고 또 하나는 못 가요. 감독원으로 가요. 그래서 2개로 보내. 근데 어떤 건 수익 모델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규제가 감독원 규제가 센 게 있고 어떨 때는 금융의 규제가 센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그 수익 모델 내 수익 모델이 만약 감독원 규제가 센 어떤 그런 수익 모델이면 감독원인데 사실상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카다 뭐 이렇게 금융이면 그렇게 그런 것들 판단을 사실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야 거기서 이거는 그 감독원 규제가 센데 거기서 지금 어떤 구조로 해서 누가 맡고 있고 뭐 이걸 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면 그걸 또 취합해가지고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행이 들어가서 이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좀 다듬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건을 올리고 안건에 올라가면 그 실무자 회의에서 끝인 다음에 전체 뭐 위원장 장관 포함해 갖고 그런 데서 이제 땅땅땅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슨 박스 내에서 혁신수로 지정이 되면 뭐 2년 또는 2+2년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것들 새로운 것들은 되게 이제 그렇게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토큰 증권도 얘기했지만 토큰 증권도 지금 법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일단 토큰 증권이면은 뭐예요? 근데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이니까 자본시장법에서 개정을 해갖고 그걸 포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제 실물증권이거나 아니면 전자증권만 포함이 되는데 이제는 가상 자산도 거기에 이제 그 열거적인 어떤 범위에 집어넣어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기존의 자본시장법 갖다 개정을 해야 돼. 개정을 해서 이제 그거 갖다 하지만 그때까지 전까지 또 토큰 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비토큰 증권 즉 비증권용 토큰 내지는 유틸리티 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다른 법을 기다려야 돼. 어떤 법이요? 이 명칭이 아직 정확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당의 윤창현 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의 지금 백혜련 정무위원장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 10개쯤 돼요. 아니 원래 주도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 관련법 그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디지털 자산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나오면 거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정해지겠지. 근데 거기서 증권형 토큰 내지는 그 지금 말하는 용어적으로는 토큰 증권 관련된 거는 자본시장 개정을 통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 나머지가 이제 유틸 코인 같은 것들 비증권형 코인 같은 것 토큰 같은 것들이 이제 전체 규정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어떤 게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발행을 하고 취급을 할 수 있을까? 다 뭐예요? 규제 샌드박스야. 딴 걸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규제 샌드박스예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전화 한 통 놓고 핀텍 지원센터 어디 있다고요? 공덕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홍동역에 나오시면은 거기 한 40m쯤 걸어가면 옛날 그 신보 본사예요. 신용보증 본사 지금 대구로 내려가 있죠. 거기 본사를 프론트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 디캠프도 거기 이제 뭐 지사가 있고 거기 핀텍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전화하고 나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핀텍 지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뭐 그런 이렇게 상담해주는 코너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감독원은 있어요. 감독원은 있어서 감독원은 현장 자문단, 핀텍 자문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그것도 센터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같이 나와가 그렇게 해주니까 만나시면 됩니다. 그거 같은 공덕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어디서 저 여의도역에 그거 몇 번역인지 모르겠네. 그 휴레패커드 옛날 휴레패커드 건너편에 지금 그 위워크가 하는 빌딩이 있어요. 오토 빌딩이라고. 거기 안에 같이 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용하시면 특히 이제 내 수익 모델이 감독은 좀 이런 쪽에서 좀 컨선이 있고 그렇게 걸리는 것 하면 좀 그렇게 가시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이제 토큰 증권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 산하로 들어오게 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 이런 증권 시장하고 많이 여러 가지 그 접점을 많이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움직임이 이걸 또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말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이게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상장 요건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컨대 디지털 자산 만약에 토큰 증권이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예컨대 어떤 디지털 자산 대상 자산을 갖다 기초로 했다. 예컨대 뭐 뮤직하고 했던 뭐 음원이라든지 무슨 미술품이라든지 뭐 쭉쭉 있으면 이거는 증권성이 있다라고 해서 토큰 증권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뭐 그 어떤 회사가 그거 갖다가 가상 자산화 해야 한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가상 자산화 한 다음에 그 가상 자산 한 것을 투자 계약 증권이라든지 수익 증권 통해서 증권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발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발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토큰 증권으로 이제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 쭉 보지만 벤처든 비상장 단계, 장외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장해서 거래소 단계, 장내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만 돼 있냐면 된 거 아니야. 발표할 거냐면 이럴 때는 장외, 비상장 단계만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장외를 하는데 발행 플랫폼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유통 플랫폼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또 분리. 그럼 뮤직하우 팀이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 결합시키면 FTX 같은 꼴이 나는 거야. 왼손에서 오른손 주머니 막 편출입하고 이러면 어떻게 난리 나는 거지. 투자 보호 안 돼. 그러니까 분리해 갖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증권사가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인수할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 갖고 협업을 할까. 뭐 새로 또 그 디지털이라든지 업체들은 그런 쪽을 내가 세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토큰 증권이 나오니까 또 이제는 증권 쪽에 업체들도 막 그런 거 하려고 하지만 디지털 자산 업계 중에 돈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데들은 당연히 내가 증권이랑 어떻게 협업을 할까? 아까 발행 그 유통 플랫폼도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증권사 조그만 거 자잘한 거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증권사도 막 아직 터지지 않았죠. 아직 터지지 않았어. 부동산 PF들. 그거 터지면 휘청거릴 수 있는 조그만 어떤 증권사들 내가 인수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과정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또 시장의 어떤 그런 융합 내지는 변화가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같이 그 신을 내고 하는 것도 좋다. 지금 그 활성화 정책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기현 대표님 많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핀테크 좀 지원하는 그런 펀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냥 아니면 어떻게 돼요? 완화부 댐이야. 그냥 중기부에다가 제가 이제 모태본 사정도 있지만 중기부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완화부 댐이고 여기 안 해요. 왜? 금융위권 내고 하려고 그러겠어? 솔직하게? 그죠? 자기 새끼도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이쪽을 열심히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잘 안 되게 돼. 그러면 이제 이쪽 저쪽도 아닌 그냥 그 박쥐꼴이 나니까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라. 왜? 금융위 산엔 성장 모태폰도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성장 금융이 있어요. 성장 금융. 원래 성장 사다리야. 그거 원래 만들 때 뭐 저도 좀 일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된 건데 그걸 이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핀테크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전용 펀드 만들어 줬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뭐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계속 떠들어댔더니 이제 좀 이렇게 바꿔갖고 초기 단계 그다음에 이렇게 스케일링업 단계 이렇게 나눠서 사업화 단계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돼야지만 초기 쪽은 초기 쪽 분명히 받지. 만들어 놓은 핀테크 펀드 하면 초기 쪽 투자해요?
안 하지, 그죠? 다 은행 자본들 들어와서 하는데 얘네들이 리스킹 거 하려고 그러겠냐고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 잘 모르세요. 하여간 이건 좀 알아보고 좀 그 신발 값을 좀 들이시면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저도 이제 뭐 아는 업체들 이렇게 좀 해주다 보니까 야,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사실 잘 활용하면 그죠? 뭐 기부신부 해가지고 아주 낮은 저금리로 해갖고 펀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알아보시면 좋아. 친구도 뭐 투자하던 놈인데 야 고맙다 그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지금 벤처들은 다 그냥 펀딩 그러니까 우리 에퀴티로 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야 에퀴티로 하면 너무나 지금 뭐 한 단계 하나기 때문에 서로 내고가 잘 안 되잖아. 그냥 커먼 스탁으로 하면 보통주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한주, 상한 우선주 뭐 나름대로 거기서 뭐 세이프 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주식은 주식이죠 뭐 그죠? 이건 뭐야? 대출 보증서 끊고서 은행 대출 받는 거잖아요. 아, 대출 뭐 1, 2%를 받으면 요새 금리 최고치 뭐 요새 조금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왜? 금리도 낮지만 뭐예요? 내 거버넌스를 건드리지 않잖아. 그죠? 그냥 막 주식 발행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처음에 받을 땐 좋은데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잠을 못 자세요. 잠을 못 잔대. 돈은 펀딩은 많이 하는데 수익 모델은 잘 안 만들어주고 잠을 못 잔대. 잠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막 50배로 멀티플 50배로 받았다가 갑자기 지금 어려워지면 이제 뭐 지금 실질적으로 한 10배, 15배도 안 된다 하는데 돈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존 주주들하고 다 이미 다 약정은 다 돼 있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이렇게 좀 이것도 포트폴리오에서 초기 때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어떻게 뭐라고요? 신발을 잘 끈을 매고 열심히 좀 기동량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김현 대표님 운치기삼 운기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야 그 기가 그 기구나. 예? 예? 운과 기술이 아니고 기가 뭐예요? 기 뭐야? 기를 아십니까? 그게 네트워크이지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사실 기를 갖다 서로 전달하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되게 훨씬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회의할 때 회의체에서 결정됐는데 아직 가동은 안 됐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야.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막 이제 또 까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씩씩거리면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해갖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핀텍 지원센터, 핀텍 산업협회 뭐 정책금융 다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그냥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왜? 센터에다 하면 돼.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일꾼 머슴이잖아요. 디테일하게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가장 정말 그 낮은 단계에서 하는 접점이 어디라고요? 센터. 공덕동 그룹도 저 전철도 많잖아. 3개, 4개예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거기서 이제 쭉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적절히 활용을 하시고 사는이 넥스트 라운드 뭐 이런 건데 이것도 핀텍 스페셜이라고 좀 섹터 갖다 또 정했고 그죠? 또 신보도 이제 커넥트 핀텍 라운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K 핀텍 30도 이제 만들 거예요. 뭐 냄새가 좀 뭐예요? 30은 30개란 얘기고 뭔가 그러면 막 지금 막 만들어진 막 루키들 30개 뽑는 건 아닐 것 같고 그죠? 막 이제 스케일링업에서 뭐라카나 이제 뭐 루키의 유니콘 내지는 뭐 아기 유니콘 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좀 뽑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겠다.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놨어. K 핀텍 30 선정위원회. 네, K 금융 뭐 이렇게 했더니 이름을 쓰고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렇게 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유관 기간 잘 보시면 뭐 어떻게 돼요? 지원센터 협회인데 어쨌든간 지원센터는 금융의 산하기관이고 협회는 그냥 민간의 자기네 이익 갖다가 조종하게 만드는 기구이기 때문에 센터를 해야지만 서로 이해가 잘 되겠지. 저쪽 그 금융위가 어떤 생각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좀 보시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아마 2월 초중순 정도에 이걸 픽스할 것 같아요. 픽스하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쭉 나오고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뭐 전체적인 것들 갖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관심 갖고 좀 내가 정말 관심 있다 그러면 센터 이렇게 좀 하셔갖고 만나셔갖고 얘기 좀 듣고 얘기 듣고 만나시는 동안에 좀 친해도 좀 지고 기도 좀 받고 그럼 좋겠지. 그래서 근데 제대로 잘 이런 상담인데 형식적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전담 책임자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찾아가는 서비스 뭐 특히 이제 혁신구 서비스 지정의 컨설팅 연계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사장 할 때도 이거 갖다 법적인 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광장하고 또 두 군데 이렇게 다 MOU를 체결해 갖고 밥은 싼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도록 하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 약한 것 같아. 그게 아무래도 그 돈이 싸니까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발품팔이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좀 다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하기는. 예,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권대영 지금 상임위원인데 제가 막 이제 센터장 이사장 할 때는 이제 국장하면서 같이 발을 맞춰서 많이 했는데 되게 핀텍 쪽에서는 열심히 해준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양반도 이제 상임위원 된 다음에 국내만 얘기하려니까 진짜 짜증나잖아. 이제 융합이 필요한데 융합 잘 안 되고 마이데이터 데이터 막 활용해야 되는데 뻑하면 그냥 뭐 시민단체 뭐 이래갖고 그냥 뭐 데이터 뭐 개인정보 보호 안 되고 이러니까 뭐라고요? 시장 확장성 안 되는 그것이 그 고글로벌이 좋다 해가지고 내가 한 6년 전부터 떠든 건지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선생할 때 이제 해외 데모데이나 뭐 이런 거 박람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레퍼럴 MOU에 레퍼럴 MOU. 근데 뭐 싱가포르 그 싱가포르의 저 뭐예요 그 마스랑 거기 인도 핀텍 국장이 인도였는데 걔랑 이제 그렇게 해서 MOU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가면 걔네들이 지네 어치처럼 도와주는 거지 컨설팅. 걔네가 오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주고 정부에서 그런 식의 MOU 하면 사실 동남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데도 좀 관심 갖고 있고 뭐 이거는 아까 좀 얼핏 얘기했는데 곧 나올 거니까. 근데 하여간 저는 이제 이게 핀텍 정말 핀텍 이건 사실은 전에 거고 사실은 제가 저 전자신문 핀텍 칼럼에다 써놨어요. 그 최근에 컨피덴셜에서 다 얘기 못하고 러프한 것 정도만 약간 궁금하시면 좀 보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야 이거는 뭐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벤처들도 그렇잖아요. 내 수익 모델이 원래 있어요. 예컨대 뭐 결제도 간편 결제도 그렇지만 내가 또 그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가 또는 내가 어떤 거 갖다가 자산화 시킬 수 가상 자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조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가 있다. 그 조달 체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벤처들이 조달하는 게 다이큐티 사이, 에퀴티에 다양한 거 만들고 아까 뭐 정부 정책기관 활용하면 대출이라든지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런 토큰 증권을 통해서 어떤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만약에 가상자산화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해서 바꾸고 싶다 하면 그거를 투자 계약증권이라든지 수익주가 형태로 해서 증권화 시켜서 그걸 발행해가지고 예컨대 거기에 굉장히 좋으면 사실 비상장에서도 이미 거래가 되고 비상장에서도 거래가 됐어요. 소액거래가 더 들어올 거예요. 예컨대 장외지만 예컨대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건 뭐 해가지고 얼마까지 그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그건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그 발행 유통 플랫폼 회사는 뭐 항상 그렇지 뭐 증권사 만들 때 뭐 만들 때 다 뭐 피지사 만들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본금 얼마 요건에다 인점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나올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쪽에서 장외에서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펀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 제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가산자니까 난 몰라. 관심 없어. 우리 핀데 생각하실 게 아니고 보세요. 뭐 하여간 열심히 하세요. 지금 초기지만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 제가 서울시 할 때 뭐 이런 얘기했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 토스나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유니콘이 됐거나 유니콘이 될 수 있었던 데들이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나가면 그 다음에 기술적 그걸 커버하고 그걸 갖다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 서바이벌 앤드 그냥 그 그로스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비약 점프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일어날 때 뭐예요? 새로운 신산업이 나고 제대로 자리 잡히면서 진짜 리더가 나와. 우리 2000년 초반에 IT 닷컴 버블 붕괴 이때 다 경험했어요. 붐, 버블, 붕괴 그리고 진정한 신산업, 진정한 벤처리의 탄생이거든요. 시차가 있어요. 그 가트너의 하이프가 사이클하고 똑같은데 왜 사람들이 욕심이 미래를 먼저 땡기잖아. 가격이 기술과 수익 모델은 아직 아닌데 원래 항상 그런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탄생했어.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잔인하지만 그렇게 해서 왔어요. 지금 그런 때냐? 그런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다 그 다음에 나왔지 붐 때 나온 기업들이 아닙니다. 창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초기 기업 우리 좀 시리즈 A 정도인데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딱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은 저는 요새 이제 챗GPT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은 막 그렇게 막 흥분시킬 정도는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중간에 글 써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해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굉장한 변화가. 그 뭐예요? 작지만 이 랭귀지의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서의 문장을 새로 생성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자 보면서 야 아인슈타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뻑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 그런 변화가 오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지. 블록체인도 지금 정확히 몰라요. 양자 컴퓨터가 뒤집어 엎을지 웹 3.0이 뒤집어 엎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여간 뭐 힘드시지만 힘들 때 엄청난 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길었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신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혹시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질문 그럼 받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너무 오버한 거죠 시간. 그래서. 아닙니다, 교수님. 아니 귀한, 저쪽 왼쪽에서 지금 막 씩씩거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야 되는데 제 질문이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냥 뭐 말로 하셔도 드릴 것 같고. 그 24년도 초에 이제 샌드박스 통과가 돼가지고. 아이고 저를 부담을 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언제요? 24년 초면은 이제 샌드박스를 처음 받은 회사들이 그 초? 특례 지정을 받은 규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법제화 절차를 받을 몇 년요? 언제? 24년도 초면이요. 20년도에 샌드박스가 도입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회사들이 24년이 되면. 네네네. 깜짝이야.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지정을 받았던 회사들이 자기가 예외를 받았던 규제에 대한 그 법제화를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우리나라 현재 환경에서 그런 법제화 프로세스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금융위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위의 지금 어떤 직책의 평균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뭐 1년에서 길어야 2년 정도니까 내가 열심히 여기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비난받아야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프레셔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누가 또 글도 쓰고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와서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하는 거는 규제하면서 오히려 사람 잡는 거다, 기업 잡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빨리 이거를 스몰 라이선스 제도 갖다 도입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든지 또 새로운 법으로 해서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에 저는 용도가 이제 조금 좀 다 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융위도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2+2로 가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정리가 돼야 되고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그 정도가 답이네. 근데 그거는 자꾸 이슈화 시켜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뭐 정보들을 가지고 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